안녕하세요, 연반장입니다. 오늘은 다산 신도시에서 매물 추이, 매물들의 양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래량은 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중심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많이 보시잖아요. 물론 저도 그러고요. 그러다 보면은 가격이 변하는 것은 당연한 요인이지만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거래량의 변화를 잘 감지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산 지역에서는 거래량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의미 있는 변화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리치구에서 지역을 우리 경기도 남양주시로 좀 좁혀서 보았습니다. 실거래가 추이는 이건 굳이 이런 그래프는 더 이상 보지 않더라도 이미 익숙하게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래프일 것입니다. 이런 모양들이요,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죠. 21년도 그리고 22년 초까지 최고가를 찍었었죠. 높게 상승했다가 이후로 빠지고 있다. 그리고 그 빠지는 정도는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2020년까지 빠진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단지 같은 경우에는 19년 후반까지 금액대로 보면은 가격이 그 정도 빠진 단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산 지역에 대해서 한해서 말한다라고 하면 평균 30% 이상은 이미 빠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격 흐름, 사실 이거하고 같은 얘기죠. 이 그래프 모양만 약간 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거지 쭉 올라갔다가 빠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다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거래량을 한번 보면은요, 5년으로 먼저 이렇게 전체 넓게 한번 보겠습니다. 5년으로 보면은 거래량이 중간에, 이 정도 중간에는 거래량이 엄청 높게 많이 나타났죠. 거래량이 터졌었어요. 하지만 요즘 최근에 들어와서는 거래가 뚝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거래 절벽이니 빙하기니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프에서도 그 모습이 그대로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매물 양도 쭉 늘어났다가 최근에 감소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최근 1년의 변화를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렇게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1년으로요. 자, 그러면은 방금 했던 말과 같습니다. 거래량이 초반에는 나쁘진 않았어요. 초반에는 그럭저럭, 물론 이때에 비하면 낮죠. 여기니까. 초반에는 그럭저럭 올라갔다가 하반기로 들어와서 이렇게 점점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물량도 그래요. 매물량은 요만큼 올라갔었어요. 정말 많이 적체되어 있었다가 최근에는 좀 매물량이 오히려 줄어든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실에서 다산동 지역으로만 좀 좁혀서 볼게요. 아까 리치구에서는 남양주 전체에 대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우리 다산 지역으로 한해서 본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 다산동에 대해서만 보면은요, 매물량, 전에도 한번 봤던 그래프이긴 한데 매물량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파란색은 매매 거래에 해당하는 매물량입니다. 매물량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22년 상반기 6월 초, 5월 말 정도의 최고를 찍었다가 쭉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이시고요. 자, 전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드라마틱한 변화까지는 아닙니다만 상승했다 줄었다 상승했다 줄었다, 지금은 또 역시나 줄어들고 있구나 라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월세도 마찬가지예요. 월세도 쭉 올라가고 있다가 최근에는 월세 매물조차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물량이 줄고 있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아까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남양주 전체에 대한 거래량을 보셨기 때문에 우리 다산 지역에 대해서 좀 여기만 알고 싶어, 그런 경우에는 약간 좀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사이트를 좀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사실 원하는 정보만 콕 집어서 찾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약간 좀 무식하고 단순한 방법으로 해봤는데요. 정말 무식하게 실거래가 숫자를 하나씩 조회해서 넣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반도 유보라 같은 경우에 1월부터 12월까지 거래된 숫자들을 기록을 해보니 82 타입 같은 경우에 11건, 84는 2건이 기록이 됐습니다. 물론 12월까지 해서 현재 시점까지요, 신고된 거래 횟수가 그런 겁니다. 거래 건수가 아직 신고되지 않은 건수들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신고는 그렇잖아요. 계약이 있은 다음부터 30일 이내에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12월에 계약이 된 건들은 아직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전체 16건 중에서 84에서 9건이 기록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편한 세상 1차 같은 경우에는 총 27건 중에서 84A 타입에서 17건이나 몰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 힐스테이트에서도 17건 중에 84A에서 13건 84A 타입 거래가 가장 왕성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아이파크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전체 7건 중에서 4건이 84B 타입.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84B 타입이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판상형, 일반적인 판상형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84B 타입이 거래가 조금 더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편의 세상 자이 같은 경우에는 여긴 약간 좀 특이하게 74 타입에서 30평형대요. 29, 30 요 정도 되는 74 타입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84나 뭐 이런 것들보다 월등히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유승환네들 센트럴이요. 1차에서는 7건 많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6건이 84A 타입에서 기록이 됐습니다. 요거는 최근에 찍힌 건데 약간 교환 거래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것들이 좀 있기는 했었어요. 어쨌거나 다 넣어 놓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양 1차 리버팰리스요. 한양 수전 1차에서는 18건 중에서 자, 마찬가지로 84A 타입에서 13건이 거래가 몰려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리버파크도 거래가 많지 않았습니다. 단지 수도 좀 작은 편이고요. 평수가 큰 평형들은 사실 거래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유승환네들 골든뷰 같은 경우도 큰 평형대 위주로 구성된 작은 단지이기 때문에 거래가 많지 않았었고요. 이편한시장 2차 같은 경우도 세대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84A 타입에서 조금 더 많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자연앤자이와 아이비플레이스, 다산 자이 아이비플레이스 두 단지에서는 올해 거래가 없었습니다. 그쵸? 입주한 지 얼마 안 되니까요. 아직은 거래가 터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총 148건 올 한 해 동안 148건의 거래가 기록이 되었는데 그래서 월별로 한번 봤습니다. 요거요. 월별로 한번 좀 키워보실까요? 이렇게 보면은요. 자, 이거를 사실 한 이유는 거래량이 회복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사실은 이 그래프를 그려본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 상반기에는 좀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얘기해오던 거죠.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서 우리가 거래 절벽이란 말을 계속 해왔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자,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9월 달에는 다산 1동, 진건지구 전체 다 합해서 총 4건의 거래밖에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월, 11월 올라가면서 11월은 17건까지 올라간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12월에는 12건이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신고되지 않은 거래들, 반영되지 않은 거래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보면 충분히 숫자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숫자 자체가 엄청나게 절대적인 수치가 그 높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어. 왜 애게 요걸 가지고 따지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얼마 되지 않는 거래량 중에서도 이 추세를 본다면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를 살짝 하게 되는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매물 숫자가 또 줄고 있다는 말을 했었잖아요. 급매물이 빠지고 있는 것도 물론 맞습니다만 전반적인 매물 숫자가 줄고 있는 것 그리고 거래량이 절대적인 숫자로 보면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궁금해서 찾아본 거예요. 단지별로는 거래량이 어떨까? 자, 올 한 해 동안 2022년 동안 단지별로 나타나는 거래량은 어떨까 보니까 역시 대단지에서 거래가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이편한 세상 자이 아파트가 다산에서 가장 대단지라고 했었죠. 그런데 25 거래 건수가 25건이 기록이 되었고요. 두 번째 대단지인 이편한 세상 1차에서는 27건 거래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약간 더 많은 거래가 기록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리버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로만 따지면 그렇게 세 번째로 큰 대단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기는 인기 있는 단지, 수변 라인을 끼고 있는 아주 인기 있는 아파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래가 비교적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대수로만 따지면은 힐스테이트나 롯데캐슬 같은 경우가 조금 더 거래가 많았어야 되겠죠. 하지만 리버팰리스가 이 거래를 보면 좀 더 인기가 있구나, 관심도가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단지별로 이것들은 궁금하시면 요청 주시면 올려드릴게요. 네, 하지만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사실 이거였습니다. 이거 거래가 회복되고 있는가?
자, 이 그래프 모습을 보면서 약간은 우리 다산 지역에서 거래가 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매물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매들의 숫자는 빠지고 있어요. 전세 거래량도, 전세 매물량도 사실 좀 줄고 있는 듯한 느낌은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들이 심심치 않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건수가 기록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떠드는 그런 이야기들보다는 그래도 덜 차가운 부동산 시장이 되지 않을까, 2023년 약간은 조금 온기가 돌지 않을까라는 기대 섞인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